지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품의 범위가 원래는 IoT 보안 제품이라고 보시면은 스탠에서는 지금 좀 더 라디오, 무선 장치까지도 고려를 해서 더 넓은 개념의 IoT 장비들에 대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TSI에서는 이제 303-645라는 그 표준을 개발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103-701을 통해서 실제 이제 그 적합성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센에서는 이제 PREN 18031-1이라는 그 표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전체 보안 무선 장치까지도 포함한 그런 포괄적인 제품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303-645 표준을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실제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해서 어떤 그 소비자들의 IoT 장비에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세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맨데토리라고 해서 실제 이제 그 IoT 제품이 어떤 부분을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세를 하고 있고, 레커멘데이션이나 맨데토리 컨디셔널 해서 이제 옵셔널에 대한 부분도 같이 명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 103-701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적합성 평가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제 그 도식화 시켜서 실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적합성에 대한 부분은 그 서플라이어들이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SO라고 해서 서플라이어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해서 이 제조자들이 이제 실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서드 파티까지 가는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명세를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평가에 대한 이제 그 절차에 대해서도 지금 4.3절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명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그 구현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그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요구 사항에 대한 적용 여부를 항공상 645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인포메이션 엑스트라 이제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ETSI EN 상공상 645의 특이점은 이제 취약점 레포트에 대한 부분을 관리 수단으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삼성에서는 지금 시큐리티에 대한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링크 같은 경우도 지금 홈페이지에 이렇게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보안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명세를 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보안 측면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품질에 가까운 보안 요구 사항들이 좀 구성 요소에 이제 포함되어 있어서 사용자의 데이터에 대한 삭제도 기능으로 하나의 기능으로 제공할 수 있게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손쉬운 이제 기기 유지 보수에 대한 설치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매뉴얼화 시켜서 고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도록 명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셀인데요. 이제 18031인데 아까 이제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18031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시큐리티에 대한 에셋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분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시험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을 적합성을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을 명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어세스먼트 유닛이라고 해서 이제 5.1.1의 433절을 보시면은 이제 평가에 대한 그 유닛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명세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위에 이제 코드가 있고 이제 실제 장비에 대해서 해당 코드가 적합한지, 그리고 이거에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순서대로 확인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이제 컨셉션한 이제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실제 다큐멘테이션 이제 그 제조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 평가 문서를 만드는 거를 가장 힘들어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제공을 이제 업체에서 잘 제조자 측면에서 잘 제공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펑셔널 이제 컴피티니스라는 이제 그 이런 실제 기능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부분도 평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능적인 이제 충분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BTS 그 304, 645와 103, 701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평가를 지금 요소로 이제 다 명사가 되어 있지만은 유럽 연합에서는 현재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이제 시행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제조자 측면에서는 아직 준비가 좀 덜 됐다라고 해서 사실 2024년 8월에 시행하기로 했으나 이제 1년 더 유예를 시켜서 25년 8월로 연기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싱가포르 IoT 보안 정책 동향인데요. 싱가포르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별표로 보시면은 이제 그 별 등급으로 베이스라인 시큐리티 베이스라인에 대한 리퀘어먼트를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1단계부터 레벨 4까지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벨 1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그 보안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등급을 통해서 이제 레벨 4까지는 이제 실제 침입 테스트까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명시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 기준 요구 사항이나 이제 설계에 대한 보안 원칙 준수를 요구하고 있고, 실제 레벨 3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생명 준비 그리고 바이너리 분석 이렇게 보고, 레벨 4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침투 테스트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그래도 그 정책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재 이제 그 나라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지도를 조금씩 높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강제로 이제 지금 4월부로 2024년 4월부로 정책이 시행되는데,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냥 노 디폴트 패스워드나 아니면 임플리먼트 볼런터리 디스클로저 폴리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데이트, 이 세 가지 요소만 강제화시켜서 지금 현재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우리나라 그 IoT 보안 정책인데요. 지금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서 인증마크 그 IoT 시큐리티 레벨에 대한 마크를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 2023년 9월에 이제 그 상세 해석서가 개정이 되면서 이제 다시 나왔는데, 이제 최근에는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인터넷진흥에서 하고 있고, 지금 시험 대행 기간은 이제 저희 기관하고 그다음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인증 기준은 식별 및 인증, 그리고 데이터 보호, 그리고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 및 기술 지원, 그리고 운영체제, 네트워크 보안, 하드웨어 보안, 이렇게 총 7가지 인증 영역에 대해서 지금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적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그 2020년 12월 10일 날 이제 그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에서 개정을 시행하면서 실제 이제 이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정보인증에 대한 고시가 제정이 되었고요. 네, 시험 인증 체계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현재 정책기관은 과기정통부고, 그리고 인증기관은 키사에서 지금 인증을 대행하고 있고, 시험 기관은 TTA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세부 인증 절차는 이제 지금 이 발표 자료를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 쪽에 바로 접수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신청 기관이 인터넷진흥원에 먼저 인증 신청을 요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2022년 그리고 2023년 올해까지 해서 한 316개 정도 이제 인증 제품이 지금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까 UL 인증 기간은 말씀드렸지만은 그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쪽에서는 한 14개 제품이 인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IoT 보안 인증 기준인데요. 지금 보시면 라이트하고 베이직 그리고 스탠다드 이렇게 세 가지 레벨로 지금 IoT 인증 마크를 받으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인증 유형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글로 이제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이제 그 7가지 영역에 대해서 스탠다드가 요구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베이직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고, 그 R이라고 되어 있는 건 레커멘드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스탠다드 등급에서 R 등급까지 받게 되면 스탠다드 플러스 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수료는 이제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라이트 등급은 한 600만 원, 베이직 등급은 한 1,350만 원, 그리고 스탠다드는 한 2,0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를 해주신 김도원 책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바로 8분 뒤에 다음 세션이 시작해야 되는 관계로 질의응답은 안에 계시니까 혹시 찾아가서 질의응답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세션